미디어제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의 마지막 날 이재표의 주간 뉴스 질판, 오늘은 5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세훈의 꼬꼬무 거짓말, 거짓말의 늪인데요. 꼬꼬무, 요즘에 그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에는 거짓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진 한 장 있는데요. 제목이 이런 남태평양 동태같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태찌개 7,000원. 근데 원산지 표시가 남태평양으로 돼 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 난류의 영향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명태가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어획량이 0톤이었습니다. 1970년만 하더라도 13,000톤 정도 잡히던 명태가 한국에서는 잡히지 않는데,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난류 지역인 남태평양에서 이 동태를 잡았다, 명태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 같은지 아니면 이 옆에 있는 사진, 바로 2005년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 과정에 본인은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씨를 패러디한 사진입니다. 지난주 말에 그 같이 생태찌개를 먹었다, 측량 후에 먹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몇 명이 모여서 이 퍼포먼스를 촬영하면서 생태가 아니죠, 동태찌개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동영상도 잠깐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인은 왜 거짓말을 할까? 정치인이니까 거짓말을 그냥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KBS 이 보도국장하고 통화했다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던 정치인이 있었죠. 근데 통화를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고, 결국에는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도 지키지 않아서 두 개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일단 정치인들은 일단 부인하고 고소부터 하고 본다. 이게 그들의 공식입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20년 동안 하면서 수없이 이 고소를 당해봤습니다. 피소를 당했는데요. 그때 어느 사건 때 제가 이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갔을 때 검사가 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자마자 바로 고소를 하는 것은 매우 억울하거나 아니면 매우 다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오세훈 후보도 KBS 보도 이후에 바로 고소를 했죠. 자, 그러면 거짓말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자, 일단 손학비는 피해간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거짓말을 한다. 이게 저의 분석입니다. 예컨대 뭐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나 할 때 바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어떤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인하고 고소부터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2012년에 그 모 정치인과 이 고소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장기간 이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바로 그 당에 후보를 등록하는 시점이었는데요. 이유는 뭐였냐면은 후보를 결정한 이후에 문제가 터져서 후보가 낙마하게 되면 그 당은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후보 등록 시점에는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무결함을 설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뭐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당시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하면서 3명을 고소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인 이 3월 26일, 저는 그때 이 복대동에 있는 알장군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3명이 이 범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또 고소를 취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국은 그 혐의를 상대 후보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3월 19일에 고소를 하고 3월 26일에 이 고소를 취함으로써 본인이 후보 등록하는 그런 어떤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인데요. 결정적인 진술이 있어도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된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뭐 저의 사례나 아닌 다른 보도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어떤 그 증거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진술만으로는 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조에서도 그 이 곤란한 상황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맹목적인 지지와 요지부동의 판세 때문입니다. 그 지지층은 오히려 그런 폭로가 나왔을 때 이 결집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과 언론의 선택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서로의 어떤 대립전선을 만들어 낸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황 자체가 불리하게 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 정치인들이 그동안 그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과 29일 이 한길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60.1%, 이 박영선 후보는 32.5%로 오히려 더 벌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그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그 거짓말이 오래간 사례, 성공한 사례, 그렇지만은 사필 규정이죠. 결론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만 바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최고의 새빨간 거짓말 뭐가 있을까요? 다 떠오르시겠지만 바로 MB와 BBK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 말이 처음 나왔던 것은 그 당시에 상대 정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와 경쟁을 했던 박근혜 후보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자, 결론이 나왔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다스는 MB 것입니다. 느낌표 3개. 자, 그런데 다스는 MB 것이다 라고 이 MB의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려 13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2020년 지난해 10월 29일에 유죄가 확정돼서 1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데요. 검찰 특검 2007년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2008년 특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명박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수사가 제기되면서 결국은 다스가 MB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다스를 운영하면서 33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했고요. 이 비자금을 바탕으로 대선을 치러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가 문제가 된 뒤에 이 소송 비용은 누가 냈는지 아시죠? 바로 삼성이 6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소송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예, 대통령 임기 동안에 4대강을 팠고, 예, 그로 인해서 또 엄청난 또 이 환경 파괴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또 어떤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다시 그 만들었던 보를 다시 허물면서 또 다른 비용이 나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손해를 바로 국민들에게 떠안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박영선 후보도 얘기하지만은 오세훈은 MB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 후보의 워딩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추측 얘기하지 않고요.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내곡동. 내곡동은 다 아시겠지만
그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06년 이전에 2005년인데 이때 이미 오세훈은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또 이 변호사로서 사실 좀 호감형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이 알려진 그 연예인급 스타였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기 1년 전인 2005년에 바로 처가재산인 내곡동의 땅을 측량하는 자리에 본인이 갔냐 안 갔냐 이 논쟁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위치도 존재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땅을 그 결국에는 처갓집 재산인데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양심 선언이 나오면은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 고소를 하고 강하게 부인하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억울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다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후보 토론에서 이 상대 후보로부터 이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네. 이 말을 생각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뭔가 부인해야 되는데 강력히 부인하기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는 본질이 아니다. 네. 그럼 도대체 뭐가 본질인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본인의 이 퇴로를 찾는 발언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거짓말로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거짓말로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정황이 있는데 뭐 경작인들 그러니까 그 땅을 갖다가 그린벨트였던 땅인데 누군가에게 땅을 빌려줘서 경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작인들 가운데 2명이 오세훈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폭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데 그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기억이 있죠. 예, 흰색 그 웃옷을 입었고 선글라스를 꼈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명인이라서 예 오세훈은 유명인이었습니다. 유명인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는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뭔가 그 세부적인 상세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기억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말뚝도 같이 박았다라든지 또는 끝난 뒤에 생태찌개를 먹었다라는 이런 진술들이 나온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입회인 서명을 누가 했는가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오세훈 후보 측이 이걸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 마지못해 공개를 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이제 물음표를 써놓은 거는 혹시나 그 처남의 어떤 서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쟁점은 그거잖아요. 장인은 분명히 있었고 장인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오세훈 후보였냐 아니면 처남이었냐였는데 만약에 이 처남의 서명이 나오면 어쩔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느낌표대로 장인이었습니다. 이 땅은 누구의 땅인가 하면은 그 불화받은 사람은 바로 처남이었거든요. 예. 처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처남이 서명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인과 오세훈 후보 2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장인이기 때문에 장인이 서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오세훈 후보의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소나기만 피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엄포만 놓는 선거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250조. 250조는
허위 사실 공표죄인데요.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이 당선이 되기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거, 당선될 목적, 내가 나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시겠지만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 이 당선된 직을 잃게 되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이 되면 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항을 보면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이건 훨씬 세겠죠.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법에서 이렇게 얼마 이상은 흔치 않은데 500만 원 이상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 500만 원이잖아요. 무조건 직을 잃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 무거운 그런 처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이 그냥 증거불충분을 해서 유야무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덕성 시비는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당락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거판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민선 5기 때 충주시장에 당선됐던 그 우건도, 민선 6기에 진천 군수였던 유영훈, 이 2명 정도가 바로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돼서 직을 잃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데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재판부가 재판을 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엄하게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책임을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수사 태도나 아니면 판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번 그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산시장의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도 이 소위 말하는 그 재산 등록의 허위 과정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이 오세훈 후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거짓말 논란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이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법에서 엄중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정말 소나기는 피해가는 심정으로 어떤 보도가 나와도 그냥 부정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언론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많은 폭로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보도되는 채널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특정한 성향을 띠고 있는 어떠한 그런 그 SNS 채널에서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그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많은 공중파 방송들 또는 대형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